Hey, you ain't frog, hey. Work, work. A drill, and to real. Black in the right, and wrong in the right. Uh, for you. 218. 네, 뭐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듣고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들으려고 노래 하나 찾아놨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학교를 안 가요. 오늘은 할 게 있어서 학교를 안 가고. 따따뚱 줘봅시다. 괜찮은 것 같죠? 이런 느낌 좋아요. 로파이 약간 멜로디컬한. 네, 해봅시다. 잠깐만. 이거라면 훨씬 잘 들리겠죠?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그렇게 시간이 많진 않아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도파민에 좀 찌들었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해방감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면서 치료를 했고, 지금 이제 밥까지 먹고 방에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도파민에 중독이 돼갖고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만 스크롤하는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했다면은 더 멋진 나가 되었겠죠. 결국에 궁극적인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가치들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나를 머릿속에 하나 그려놓고 그 아이와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완벽한 이상형적인 나 자신의 모습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 시간 동안 그게 잃어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흐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금방 다시 명확하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판단을 제가 다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욕과 쾌락을 멈추는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금욕주의, 어쨌든 그런 선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약간 헷갈렸는데, 본능적으로 사는 것과 욕망을 참지 않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되 본능, 그러니까 욕망을 참는 거, 성욕을 참는 거나 식욕을 참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좀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효율적이 될 거고, 어쨌든 배고픔과 집중도는 연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는 거고, 그걸 이제 다시 가져올 때가 됐습니다. 좀 적어놓을게요. 배고픔과 저 뭐냐, 금욕적임. 금욕적임이 뭔가 말이 안 된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금욕으로 좋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말을 했을 때 전두엽 앞에 부분이 활성화가 돼갖고 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쉽게 꺼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되어서 스스로 계속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 제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안정이 돼서, 제 목소리가 좀 낮은 톤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친숙함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하나의 친구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간단할 것 같고, 예,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최근 저한테 일어났던 일 중 하나를 말해보려 합니다. 사실 오늘 해야 할 게 이제 운동, 어제 저녁에 약속했으니까 운동을 이제 꾸준히 가져갈 거고, 냉수는 고민. 근데 해도 상관없긴 해요. 냉수는 힘들 때 하죠. 운동과 명상을 세트로 묶어서 하면 되고, 나 오늘 병원 갔다 와야 돼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할게요. 준비가 다 돼 있긴 한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PPT로 만들까 아니면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너무 무겁게 다루고 싶기도 하고. 충전 좀 할게요. 일단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제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 세 번째에 하는 게 굉장히, 네 번째 영상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그 전까지 저는 그거를 다룰 만한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누가 이걸 본다면은 아마 이 영상을 먼저 위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누가 보는 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 아니니까 앞에 그냥 짤막하게 설명이나 조금 해놓으면 좋겠네요. 예, 순서는 그대로 하고 영상을 하나 더 올리죠. 좀만 생각해볼게요. 이 영상을 그냥 제일 먼저 올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기도 그렇고.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놀란 모습, 두 번째가 침착하지만 놀람,
놀랐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저의 최대한 평정을 찾으려는 모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기뻐서 피아노 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인데 지금 거를 첫 번째로 보내고 그럼 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영상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시고 피아노는 끝까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이런 느낌이었구나, 얘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을 그냥 필링만 느끼면 되십니다. 그 예, 때는 12월 2일. 그날 설명을 하자면 제 기억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학교에서 물리 실험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이날 학교를 빠지고 병원을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그 전부터 계속 아팠던 허리와 골반의 비대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언제 알게 됐냐면 어느 날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냐? 옆에 이렇게 옆구리 살 접힌 거 봐라. 근데 전 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복근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골반뼈야 하고 반대쪽을 만져보니까 여긴 없어요. 그래서 몰랐어.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그래서 만져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골반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갖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만져지나 보다. 그때부터 교정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시험 2주 전이었는데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자세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었죠. 24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뼈 모양이 맞춰지는 듯 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났죠. 저는 이게 이제까지 잘못된 자세로 있어서 허리가 다시 재정립이 되나 보다. 뚝뚝뚝 소리가 날 때까지 재활치료를 혼자 있는데 나 이게 좀 맞춰졌다 생각해서 가만히 뒀었는데 어느 날 만져보니까 뭔가 골반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골반뼈는 이 위 옆 모양은 골반뼈인데 이 뒤쪽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길게 난 방향이 뼈 모양이 뭔가 골반뼈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비대칭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건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허리도 틀어져 있었고 손목, 발목, 뭐 팔목, 팔꿈치, 뭐 어깨 성한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운동으로 그거를 교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다가 병원에 가서 찍을 생각으로 학교를 빼고 4교시 때 밥 먹고 헬스하고 나와갖고 신나게 엄마랑 가려고 가기 전에 이제 백화점 저기 시흥에 들려갖고 옷을 또 하나 사고 언더아머가 좋더라고요. 거기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병원에 딱 갔죠. 엄마도 턱 뭐 할 거 있다 해서 같이 병원에 가서 빨리 하고 가갖고 집에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해볼까 하려 하는데 엑스레이 찍고 가니까 제 뼈 사진이 나오더라고. 뼈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딱 보여줘요. 보이시나요? 이게 2년 전 2년 전 이게 2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고 이게 최근에 찍은 엑스레이인데 제가 뭐가 만져진다고 했던 게 이거였었던 거예요. 보면은 뭐가 자라나 있죠? 여기 이거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저는 골반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생각했는데 이 끝 모양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양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태나 아니면 모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처음 느껴진 게 시험 기간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간 게 이제 이때 간 건 이제 시험 2주 전이 아니라 시험 2주 전에 이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골반 교정을 하고 한 2달쯤 지난 후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가기 전에는 시험 기간이 아니었고
시험 기간 2주 전에 이걸 발견해서 조금 참아서 시험 보고 가야겠다 하다가 그때 가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거다. 이게 2달 만에 이렇게 확 생겼다라는 소견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악성 종양이다. 즉 암이다, 고람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니까 골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골육종이라 있었어요. 골육종이 뼈암의 한 종류인데, 자 그래서 또 찾아봤죠. 골육종이 뭐나 읽어드릴게요. 골육종은 뼈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 종양의 대표적인 질환이며, 종양세포에 의해 정상 뼈 조직이 파괴되고 종괴를 형성하여 주위 조직으로 퍼집니다. 폐나 다른 뼈 등으로 혈액을 타고 전이하며 진단 후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뭐 갑자기 심장이 쿵 쪘죠. 뭐지? 골종양? 골육종? 그게 뭐지? 집에 오면서 병원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집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외래 수납 받기 전에 찾아보면서 생각했죠. 갑자기 당황했죠. 어항이 분봉했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좀 진정을 해야겠다, 좀 알아봐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의사가 MRI를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보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저는 그래서 그냥 바로 찍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여기서 괜히 덤탱이 씌우는 걸 수도 있고, 애초에 MRI를 찍을 거면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찍는 게 낫다, 장비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집에 와서 아빠랑 상황을 보고 설명을 하고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골육종이 알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병인 거예요. 한 해에 0.2% 정도만, 5천만 명 중이니까 100명 정도만 걸리는 병이래. 100에서 150명. 너무 희귀해갖고 치료 방법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사성 치료를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넓게 전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잘라내야 되는 건데, 이게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미 저는 위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지금 폐에 전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응급실로 갔습니다. 물론 응급할 환경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혹시 간과하고 놓쳤다가 나중에 그때라도 갔었으면은 뭔가 진척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그걸 버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랑 저희 부모님 둘 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한순간이니까, 그리고 민폐라고 해도 정말 민폐면은 안 된다고 거기서 자를 테고, 된다고 하면은 일단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갔어요. 왜냐면은 혹시나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에서 알게 됐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노력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안 하여서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그냥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응급실로 갔죠. 백병 아니다, 어디로 갔더라? 길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길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가면서 얘기를 해보는데 갑자기 덜컥 무서운 거예요. 찾아보니 사지절단술, 그러니까 온몸을 팔다리를 다 자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골반뼈 쪽이니까 골반을 잘라내면 걷지도 못할 테고,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유증도 길다. 당황했죠. 내가 오늘 아침만 해도 학교 가기 싫어서 떼 뿌리고 오다가 에이씨 그냥 가자 하고 갔다가 점심에 빠져서 신나게 쇼핑하고 오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갑자기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다니, 그냥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가 아팠죠.
일단 머리로는 침착하라고 해도 가능성의 일만이라도 있는 거. 그 의사가 엑스레이만을 찍고 고륙종일 수 있다라고 한 게 혹시 완전 확실한 소견이 거기서 보여줬던 게 아닐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너무나 놀랐고, 내가 왜 미리 병원에 안 갔을까 하는 후회도 살짝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뭘 그런 걸 걱정하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만 생각을 하자라는 한편에 계속 인터넷으로 서칭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동안 음, 그렇게 갔다가 응급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대기가 꽤 있었어요. 기다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서 이게 뭔지는 모르고 MRI를 찍어봐야 안다. 그리고 여긴 지금 훨씬 급한 응급이 있다. 이건 응급이 아니다 지금. 혹시 모른다. 폐가 전이 돼서 지금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해도 안 된다. 지금은 뭐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응급이 아니다를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말하더라고요. 씨발 새끼가. 굉장히 귀찮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물론 그분도 그분의 사정이 있겠고 하지만은 제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싸가지 없었어요. 눈빛부터 귀찮다는 듯이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말야지. 거기서 깽판 부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이제 아빠 친구 중에서 의사인 인맥이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3차 병원에 가라. 지금 응급실 가도 변할 게 없을 거다를 응급실 가는 도중에 듣긴 했지만 그래도 갔고, 나와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럴 거 같았다. 응급실은 이제 당장의 촌각을 다투는 싸움이 아니면은 안 받아준다 생각을 했죠. 일단 응급실에 안 들어갔다는 게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일단 안심을 하고, 일단 지금이라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일 MRI를 찍어봐라. 엑스레이로는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주된 답변이었고, 그래서 다음날 MRI를 찍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갔죠. 집에 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왜 하필 지금 그렇게 희귀한 게 왜 나한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건 특별한 질병까지 나한테 오는 거지? 왜 내가 암이지? 갑자기?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계획도 다 해놨는데 왜 하필 지금? 2년만 전이었어도 이렇게까지 아쉽진 않을 텐데. 이내 생각을 정리했죠. 괜찮아. 아직 모르는 거야. 끝까지 봐야 돼. 그리고 나는 하고 싶었던 거는 못할지라도 좋아했던 거는 할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책, 생각하기, 말하기, 이런 거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심정을 담은 게 제 첫 영상, 갑작스러운 상황 1위였고요. 다음 침대에 누웠어요. 다 같이 누워서 자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많이 놀라셔서 저라도 좀 침착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부모님도 덜 슬퍼하시겠다 싶어서 일단 빨리 방에 와서 누웠어요. 그러고 정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잠을 자려고 유튜브를 켰고 생각을 했죠. 어찌됐던 내가 사는 삶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굉장히 크고, 언젠가 내가 당장 죽는다고 막 지구가 멸망이 한다 해도 나는 살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쭉 갈 거다. 그게 바뀌진 않는다. 현재는 그대로 현재고 미래는 미래니까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 거고, 아쉽게 하지만 후회 없이 이렇게 갈 거다.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가 그때 제 생각이었고 이렇게 잠에 들었죠. 밤사이에 5번쯤 깼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부모님이 밖에서 슬퍼하시는 소리에 제가 듣고 깼던 것 같아요.
그거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잠에 잘 들라고만 했어요. 잠에 들고 일어나니 새벽 7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혹시 오늘 간다면은 병원에 갈 수도 있다. 큰 병원에 가면은 수술도 할 수 있다. 그건 사실 어제 저녁부터 싸놓은 가방이었긴 한데 제가 옛날에 팔 수술했을 때 옷도 찢어야 했고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책도 몇 개 챙기고 해서 실려갈 준비를 하고 수술 준비를 하고 가방을 싸놨죠.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같이 먹먹하더라고. 내가 지금 가면은 이 방을 내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거는 부모님이 보실 텐데 하고 방을 막 치웠어요. 지금도 깔끔한데 한번 보실래요? 저긴 안 깔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쓰레기통은 싹 비웠고 충전 중이라 이렇게까지 막 도구해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방 정리를 하고 MRI 찍으러 가기 직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 갑작스러운 상황 2였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 병원에 대한 거론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다행히 예약이 잡혔다. 서울대병원 아니면은 원자력병원에 갈 건데 거기가 이제 암센터로는 좋은 곳이래요. 고륙종에 대한 전문의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필요한 건 MRI에 대한 검사 결과다. 그래서 오늘 MRI를 찍을 건데 그 전에 혹시 우리 병원의 원장님이 잘못 오지단 건 아닐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간 게 백병원에 들렸고요. 백병원에 가서 기다리면서 가는 길 기다리면서 정말 일이 많았죠. 가면서 보는데 하늘은 똑같이 파랗더라고요. 공기도 똑같고 바뀐 거는 나의 마음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귀에 꽂혀서 들려오는 노래도 그저와 같이 똑같이 좋은데 이걸 난 더 못 누리는 건가. 또 서글퍼졌죠. 가는데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안 된다. 고개를 막 세우시면서 보는데 눈물이 막 흘렀어요. 어쩌면 아버지는 자책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눈물을 참으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런데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애써 티를 안 내려고 눈을 아예 감고 잠에 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병원에 저택을 했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 접수표를 기다리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조사해본 결과로 찾아보면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일단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MRI가 꼭 필요하고 이거는 MRI를 찍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러니까 만약 이게 고륙종이라면 어떤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문제인지.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인 거고 여기서 너무 격정적이 갈 필요 없다. 좀 가라앉히고 그 전에 내가 좀 확인해볼 거면 확인해보자 하고 여기다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노트가 아닌가 봐. 잠깐만요. 노트가 있어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지금 가진 거가 무엇인지, 이거를 어떻게까지가 정확한 진단인지,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분이라면 아닐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항암이었으면 그게 뭔지, 종양이란 무엇인지, 이런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서 간 거고, 그리고 전문가라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더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하고 물어볼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들어갔죠. 결과는 뭐라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정해진 건 없다. MRI를 찍어봐야 한다. 엑스레이로는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가능성 정도만 제시했다고 봐도 된다. 두 번째, 악성이었다고 하는 소견 결과는 뭔지 알겠다. 조금 흐르게 나왔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 안에도 종류가 있다. 악성일 경우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어느 속도로 되는지, 그리고 제거를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안다. 즉 지금 섣부르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닐 거다. 전이가 안 됐을 거다. 그리고 전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당장 지금 총격을 다투는 사건은 아니다. 응급실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급한, 진짜 정말로 급한 거였으면은 그때 받아줬을 거다. 지금 안 받아줬다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지금 필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조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놓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많이 자주 갔던 정형외과 원장님이 골육종이라고 진단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게 정확한 소견, 이거는 진짜 100% 골육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증거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 정도만 제시를 했다는 거에 그쳤다고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만약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세 번째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은 지금은 조금 걸려도 된다. 그렇게 급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전 듣고 싶은 말을 다 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걸렸고, 그죠? 예상한 것 중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같이 고기를 먹고 MRI 찍으러 갔죠. MRI 찍으러 가서 다시 우리 동네 병원으로 와서 MRI 찍었어요. 어디로 가든 일단 MRI는 대형 병원에 가면은 대형 병원에 다시 찍을 건데, 그 전에 대형 병원 접수를 하려면은 MRI가 필요하다고 하고, 뭐 필요 없긴 한데 진료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갔고, 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는 내가 고륙종인 경우, 고륙종이 아닌 경우 만나서, 고륙종이 아닌 경우 다른 거다. 그럼 그냥 잘라내고 평도대로 살면은 그만이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두 번째, 내가 고륙종인 경우. 근데 이때 심정은 아마 고륙종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 조금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너무 가벼운 곳에 희망만 바라보고 쫓고 싶지 않아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생각을 싣고 있었고, 고륙종일 경우 첫 번째, 잘라내야 하는 경우. 뭘 잘라내냐, 내 골반 밑을. 특히 골반 쪽은 수술이 어려워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골반 육종합, pelvis obs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검색해봐도 굉장히 영어로 무시무시한 글들이 적혀 있었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항암만 해야 하면은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항암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머리도 더 빠지고 한다는데, 그거는 제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막 숨이 옥죄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돼서 머리가 마비가 되고, 어쨌든 이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머리가 마비가 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숨 한숨 버텨가는 것뿐이었어. 근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저는 강인함을 봤죠.
끝까지 안정을 하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래서 주저앉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계속 생각을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아직 나온 건 없어.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돼. 미리 생각할 거 없어. 진정해, 진정해를 계속 저한테 되뇌겼고 그래서 대처를 침착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잠깐만요. 예 엄마 문이요? 저 그 문은 제가 연 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오자마자 무슨 문인데? 준비는 옷만 입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요. 이따 봐요. 네,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말했죠? 네,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약 아닌 경우에는 괜찮은 거고 일 경우에 이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절단술일 경우에 다리를 못 쓰겠죠.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떡하나.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괜찮다. 나는 이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여기서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마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에 내가 절망을 그저께 절망감을 느꼈었는데 100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50가지를 잃었다고 해서 나머지 50가지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50가지를 잡을 것인가. 답은 명확하죠. 옛날에 태권도 다닐 때 많이 듣던 명상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번에. 답은 명확해요. 남은 50가지를 할 수 있는 50가지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걸 할 수 있다. 그 생각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두지 않을 거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있을 거니까. 그는 나를 지켜볼 테니까. 신앙으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이 시련으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다. 이건 어떤 강의에서 봤어요. 내가 그에게 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에게 시련을 주셨고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하니 나에게 문제를 내려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이것도 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시련이고 어쩌면 내가 영웅이라면 이게 나에게 닥친 고난이고 나에게 각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촉매될 수 있다. 어찌됐든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그럼에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만약에 어쨌든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언젠가는 암에 걸릴 것이다. 왜냐면은 암은 이제 노인 인류가 고령화가 되면서 대중적인 질병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은 가족 중에서는 내가 가장 건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걸린 게 제일 나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다른 세계에서 엄마나 동생이나 아버지가 걸린 암을 보고 고려하는 내가 차라리 내가 걸릴 수 있다면이라고 소원을 빌어서 내가 된 걸 수도 있다. 흔쾌히 받자. 차라리 내가 나은 것이다. 이걸로 암에 대해 알아보고 이겨내고 나는 이겨낼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MRI 찍으러 갔죠. MRI 찍으러 가는데 마음이 좀 놓였었거든요. 왜냐면은 고륙종이어도 안에서 몇 가지 나눌 수 있고 아직은 모른다 했으니까. 근데 MRI를 찍으면은 많은 것이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갑자기 응급실에 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갖고 전이가 많이 됐다. 조영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조영제가 전이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조영제에 대한 거부 반응을 안 봐도 되죠? 하니까 물어봤죠. 이게 거부 반응이 있다면은 심각한가요? 하면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러면 확인을 한다 보니까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5천만 명 중에 0.2%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사나인데 피부를 좀 포를 떠서 아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지금 주사 바늘 따위에 무서워갖고 별 정도의 인물은 아니니까 발을 가져다 대고 여기다가 딱 그렇고 했는데 정말 미동도 없었어요. 이렇게 보고 주사 바늘이 들어오고 톡 하고 아픈 느낌이 나고 뭘 밀어 넣더라고요. 약간 이 정도? 지금 버텨냈고 링거 꼽고 MRI를 하려고 환복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링거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은 신종플루도 걸려봤고 고열도 많이 겪어봤고 팔도 부러졌고 해서 제가 그 흔한 실비보험이 없어요. 병원에 몇 년 동안 안 가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다녔어가지고 어릴 때 많이 병원에 있었지 생각이 들면서 MRI를 결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팔 부러졌을 때 MRI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조금 더 좋은 병원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좁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커져서 그런 건 있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들어갔어요. 몸을 이렇게 복대랑 다리랑 뭘 하면서 막 묶더라고요. 움직이면 오래 걸린다. 35분 하고 조영제 넣고 15분 더 할 거다. 25분이었나? 들어가는데 귀에는 무슨 음악 같은 걸 나오는 헤드셋을 끼워주고 머리가 아팠어요. 어지러웠고 시야가 고정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보고 싶은데 시야가 고정돼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여기랑 여기만 보는 거. 나머지는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정 못 참겠으면 이거를 삑 하고 누르라는데 그러고 싶진 않았고 되게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왔었는데 이렇게 멀리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정도 거리에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야를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어디 동화에서 본 암세스였나? 어디 어쨌든 그 파라오 왕이 동생 아누비스한테 속아가지고 온몸을 묶여서 이건 뭐 믹서기 가고 청소하시나? 묶여갖고 관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시끄러워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하느님, 제게 제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이거를 준다면 저는 이 시련을 기꺼이 받을게요. 라는 말도 그때는 괜히 그걸 인정하기 싫었죠. 내가 지금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없애주세요. 뭐 어떤 것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이 말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걸 이겨낼 힘을 주세요. 지금 버텨낼 힘을 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라 해주세요. 안 했어요. 어떤 게 잘인지라는 방향성을 몰랐으니까 그냥 저에게 힘을 주세요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천장을 보는데 보라색으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마크 같은 게 보였어요. 제가 옛날부터 예지몽 같은 게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텀이 1, 2년 정도로 쭉 길어요. 그래서 그런 마크 같은 거를 보고 나는 고륙종으로 당장 죽진 않겠구나 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MRI를 마치고 앞에 기다려서 MRI 결과를 보러 기다리는데 계속 무서운 거예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란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적을 만나니까 인간이 본연적으로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게 정말 크구나. 나도 아직 생명체의 굴레를 집어 던지지 못했구나.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모든 사건이나 시련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게 너무 무서웠고 기도를 했죠. 내게 힘을 주세요 하느님.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표정이 이래요. 첫 말이 이랬어요. 다행히도 악성 종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이 진짜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도 모두 안심하시고 많이 긴장하셨을 거예요. 새벽녘에 밤 잠도 못 주시고 병원을 찾고 막 그러셨었는데 들어보니까 골 연골종이래요. 그리고 전이도 없고 MRI 결과 괜찮았던 거죠. 가장 흔한 골 종양 중 하나고 작으면은 그대로 두는데 제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아마 제가 키가 금방금방 크느라 그랬던 것 같고 그 모양이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뿌연 모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악성 종양으로 의심을 좀 했었대요. 그래서 진료도 다 잡아 놓으려고 컨택을 하셔갖고 서울대병원 원장님이 레지던트 때 배웠던 그 원장님한테 레지던트는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 병원 원장님한테 해서 빨리 진료도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른 데를 가갖고 놀랐었다. 혹시 그냥 안 보고 가면은 어쩌나 하고 그럼 오늘 전화할라 했는데 다행히 다시 오셔서 괜찮게 됐다. 일단 결과만 요약하자면 연골육종이라고 그거는 이제 흔한 종류고 수술하기도 괜찮고 예후도 괜찮은데 그래도 3차 병원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건 우리도 생각했죠. 여기서 맞다고 하면은 믿을 거냐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믿을 거냐 아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들은 이상 3차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거기서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신나서 집에 와서 한 게 갑작스러운 소식 3 피아노 연골육종 그 무서운 공포의 순간 응급실 가던 그 암울한 상황 그럼에도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던 상황 그러다가 괜찮다고 들은 그 순간에 느낀 기쁨을 피아노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좀 길어요. 할 때마다 그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나서 지금도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긴장이 쫙 되네요. 그러고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대형 병원에 예약을 잡고 가서 진료를 보고 우리 병원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던 병원에서 원장님이 의심하신 소견이랑 비슷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장 속도도 약간 악성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전이는 크게 안 됐지만 이 끝에 꼬리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뭔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한번 찍어보자. 근데 이거는 예상한 거거든요. 큰 병원에서 세팅값도 다르고 해서 아마 다시 MRI 찍어야 될 거라고. 좀 전투가 장기화가 됐죠. 일어난 지 한 3주 4주쯤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서 CT와 MRI를 찍는 날입니다. 11월 14일 맞죠? 화요일.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불안감을 이겨내시려고 좀 분위기를 어울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는 게 연극을 보자 하시는데 뭐 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과 살짝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토대로 어려울 때는 다시 모이는 게 가족이다. 가족의 약간 끈끈함, 불변성, 안정성, 뭐라 해야 되지? 연속성, 연대성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뺐고, 사실 조금 듣다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4교시까지도. 근데 제가 정시고 학교 공부에도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해서 뺄 수 있으면 빼면 좋잖아요. 부모님이랑 시간 보는 게 훨씬 더 값진 시간이고. 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 이 끝은 큰 변화가 없이 이대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수술은 아마 할 거고, 종양 크기가 7cm 정도인데요. 7, 2, 2 해갖고 이렇게 작은 애기 주먹만한 게 하나 달려있는데, 그러면 좀 병원에 대해 가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야겠고 암에 대해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기장에도 쓸 만큼 임팩트가 되게 컸던 얘기고,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당장 아침까지 했던 고민이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게 적어도 드래곤은 아니라고 하니 해봤자 헛고블린 정도겠죠. 조금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평소대로 텐션이 돌아온 건 사실이고, 이 계기로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이렇게 무사히 가기를 바라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로 정말 마법처럼 이 일이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제가 찾은 교회에서 당신을 굳게 믿으라, 당신이 역사하지 않음에도 믿으라 라고 했던 것을 저는 어쩌면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굴욕종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나는 더 강인해질 수 있고 더 당신의 실현을 받을 수 있다, 힘을 달라 라고 한 기도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길게 또 굳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말이 덜컥 들려오니 태풍 앞에 나비처럼 제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려야 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또한 저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그들도 비슷한 느낌을 느꼈겠지요. 부디 이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우리 가족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원한 것을 제가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하며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어쩌면 그 하루는 당신이 모르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시죠.